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교민사회 피해와 또 불안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관련한 소식을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보도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또 추방 강도를 높이면서 그 여파가 미국 내 한인 동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워낙에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라 소식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6일입니다. LA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진 또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시위로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연방정부 차원의 군 병력 또 해병대까지 시위 진압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시위가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보도들만으로는 시청자가 상황과 맥락을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또 주의해서 보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이번 LA 시위의 경우는 일시적인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 또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나 이런 해설이 필요한 거죠. 미국의 정치, 사회 구조 상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현장 소식이 생생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YTN이 미국의 입장에서 또 외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 압력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LA는 아무래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민자 보호는 어떤지, 또 우리 정부와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다뤄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좀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다소 갑작스러운 시위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LA 시위에 대한 배경과 관련해서 이 YTN의 보도가 시청자의 이해를 좀 도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도를 살펴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승인 없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해서 시위 진압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일단은 좀 아쉽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 6일에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이죠. 7일에 주 방위군을 그리고 9일에는 해병대를 LA에 투입했습니다. 자, 긴박했던 상황 YTN이 전했는데요. 보도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또 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연방 부금시설에 몰려들면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시위에 주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President Trump is putting the safety of the communities that are being impacted by these riots and by these protests that have turned violent. 단속에 항의하는 그 시위대와 진압대 충돌을 연일 리포트로 전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군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국토안보부 장관의 브리핑 장면과 또 군 병력 투입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서 이번 군 병력 투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전문가 초청이나 또 해설위원과의 대담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위가 발생된 원인과 또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중요한 사안인데 그 예.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이고요. 리포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터뷰가 각각 배치된 점 이거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다른 의견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미국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예, 또 주지사 그 LA 시장과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제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그런 조치였는데요. 예.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이 자세하게 조금 소개가 된다면 이번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이견을 이해하기가 좀 쉬웠겠죠. 그래서 이런 보도에는 배경 설명이 조금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위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강점이라면 바로 대담 코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전문가의 대담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적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뭐 관세 폭탄이라든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이익과 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도국 입장에서 봤을 때 뉴스 가치가 그렇게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특정 사건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또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뉴스 가치가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LA의 어떤 시위와 군인을 통한 진압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톱뉴스감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보도국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끄는 다른 사안도 이제 얼마든지 좀 많이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현 정부의 어떤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G7 정상회의 예.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LA 시위를 대담해서 다룰 이유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LA 시위 진압 초기에 한국 교민이 체포됐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뉴스 밸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고요.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하고 이제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그 어떤 대립감까지 이제 조명하는 것이 과연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판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견된 특파원 중계 그리고 리포트만으로도 이 상황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의 관심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자, 이민자 단속을 반발하는 시위가 현재 LA를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미국 당국은 아랑곳 않고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는 연일 비상 상황인데요. 상인들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 그 상황을 전한 YTN의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LA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우려했던 내용 중에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이 체포되었다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도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간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도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쉬운 건 이번 사태가 불법 이민 단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그 이민자로서 한인 사회의 인권에 관한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병력까지 투입돼서 더 갈등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요. 우리 한인 사회 관련된 보도도 다양한 측면에서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33년 전 LA 폭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그 1992년 LA 폭동의 악몽이 반복하진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고 내용을 전했는데요. 네, LA는 특히 재외동포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피해는 없습니까? 이 한인타운은 시위가 이루어진 LA 도심으로부터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LA에는 현재 32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LA 폭동으로 2,300여 개의 업소가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했고 4억 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3,570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LA에서 생활터전을 지켜온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 33년 전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정보 전달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장 리포트에 이어 전문가 대담으로도 연결돼야 할 것 같고요. 한인 사회의 우려를 보도할 때 역사적 사건 등을 자세한 그 배경 설명과 함께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그 트럼프 주니어가 1992년 방금 말씀드렸던 예. LA 폭동 당시에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이번에 올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인회가 입장을 발표했죠.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LA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프레이밍이 되어서 이 순간에 총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나 또는 한인들이 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그리고 반대 시위의 배경인 그 인종 문제 또 정치적 프레임이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보도를 또 해설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대담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가원님께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배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LA 시위 현장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외교 당국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겠죠. 정부의 대응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YTN이 전한 내용이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다룬 보도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단신 유지에 그쳤습니다. 예. 10일 단신 이후에 3일 뒤에 외교부가 그 재외동포청과 또 주미 공간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단신이 있었는데요. 외교부는 오늘 윤 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현지 공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LA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들의 안전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어떻게 할지 또 꾸준한 추적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자,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시위에 대비해서 각 공관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라는 외교부 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 재외국민이 많고 또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의 대응을 발빠르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언론의 역할도 조금 더 좀 강조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YTN은 이 사건 그 초기에 비교적 초기에 워싱턴 주재 홍상희 특파원을 LA로 급파해서 현장 중계를 하는 등 이제 관련 보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 특파원은 이제 교민이나 관광객이 시위 현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현장 취재를 통해서 실감나게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주미 한국 대사관 등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가 위험하다든지 정확한 정보나 상황이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현장 기자들이 화면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더 실감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보도 외에도 외교부 등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정치부, 외교부 출입 기자 등이 상세하게 전달을 해서 LA 거주 재외 국민은 물론이고 LA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자 LA 시위와 또 YTN의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LA 시위뿐만 아니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도 폭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이민자 청소년의 성폭력 사건이 이민자들을 향한 무차별적 폭력 사태로 번진 건데 혹시 해당 보도 좀 보셨나요? 네, 그 영국 런던 특파원의 보도였죠. 예. 북아일랜드에서 반이민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통해서 주택 또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복면을 쓴 채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막아섭니다. 목격자들은 시위대가 외국인을 겨냥했다고 전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같은 폭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vital that the PSNI are given the time they need to investigate the incidents concerned rather than face mindless attacks. 여기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어보는 인터뷰도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타사 보도와 좀 비교해 볼 때 필리핀계 이민자 가족들을 보거나 또 필수품만 챙겨서 급하게 집을 떠나는 그 피해 가족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피해 상황에 직접 놓인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YTN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당 보도 역시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 또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YTN 촬영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그렇게 제보받아서 한 것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 보도에 나오는 영상은 YTN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YTN은 이제 로이터라든지 AP, CNN 등 이제 글로벌 언론사하고 수년 단위의 제휴나 계약 등으로 영상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영상은 YTN과 계약을 맺은 로이터 기자가 현지에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현장에 갈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보도를 하곤 하는데요. 사안별로 기사 가치를 특파원과 국제부장 등 데스크급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 파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예. 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처럼 촬영 환경이 위험한 경우에는 가급적 부상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헬멧이라든지 이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프레스 완장을 이렇게 차고 시위대와 진압 경찰의 공격을 막거나 대비하는 등 오랜 경험 등을 살려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현장에서의 촬영은 반드시 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겠죠. 북아일랜드 폭동 관련 보도까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YTN 보도가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은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를 기준으로 인상적인 보도, 방송을 또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평가원님 어떤 보도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LA 시위 현장을 찾아서 보도의 현장성을 높인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를 오늘의 디딤돌 뉴스로 뽑아봤는데요. 예. 특파원이 직접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충돌이 벌어진 현장,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현장까지 취재하는 그 정성과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최루탄이 터지고 또 미디어도 당장 이곳을 떠나라는 철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으려고 한 그런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의 안전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네. 자, 상당히 어려운 현장에서의 보도였는데요. 자, 이번 주 디딤돌 뉴스를 보도한 홍상희 특파원 뉴스 리뷰와의 제작진이 영상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홍상희 기자입니다. LA에는 이 32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또 33년 전에 1992년이었죠. LA 폭동으로 인한 피해도 컸기 때문에 YTN으로선 당연히 취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우리와 관련 있는 현장에 기자가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특파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재외동포나 유학생 등 우리 국민과도 무관하지 않고 또 미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트럼프 시위 흐름에 대한 후속 보도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